네, 저희는 MPG 데이터 프레임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 잠깐만 복습을 해드릴게요. MPG는 마일 퍼 갤런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이고요. MPG 데이터셋을 로딩을 해서 그 정보들을 살펴보시면 398개의 자동차들에 대한 9가지 정보들이 조사가 되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가장 중요한 컬럼은 변수는 마일 퍼 갤런, 연비이고요. 연비. 그래서 398개의 자동차의 연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조사를 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실린더 개수, 자동차 배기량, 자동차 마력, 자동차 무게, 그 다음에 가속도, 그 다음에 자동차의 생산 연도, 그리고 그 자동차가 만들어진 지역, 그리고 자동차의 이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몇 개의 행들만 출력을 해봤죠. 몇 개의 행들을 출력을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죠? 헤드나 테일을 이용해서 혹은 ILOC를 이용하셔도 되죠. 그렇죠? ILOC를 사용하실 때는 앞에서 5개, 그러면 0부터 시작한다는 제외하고 인덱스 5번까지, 5번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끝에서 5개라고 하실 때는 ILOC 끝에서 5개, 5번째, 끝에서 5번째부터, 그러니까 -5, 인덱스 -5부터 끝까지 해서 끝까지라고 하는 인덱스 생략하시면 되죠. 그래서 헤드와 테일이 똑같은 기능은 ILOC 가지고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약 통계, 기술 통계량들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기술 통계량들을 봤고요.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같은 것들을 봤고요. 이 중에서 그 연비만 한번 살펴봤어요. 그죠? 연비만 그 박스 플롯으로 그려서, 연비만 박스 플롯으로 그려서 이상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50%의 데이터들은 어느 구역에 많이 몰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배기량이 연비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거를 살펴봤죠. 수학에서 y는 ax, 수학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y는 뭐 ax 더하기 b, 이게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이때 x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x에 따라서 오른쪽을 계산을 하면 계산돼서 값이 계산이 되는 왼쪽 y를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종속변수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변수예요. 연비가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하는 관심 변수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분석하는 변수들이 독립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x축으로, 그리고 종속 변수를 y축으로 놓고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일반적이죠. 일반적이고, 그래서 선점도를 그려봤어요. 선점도를 그려보니까 배기량이 큰 자동차들일수록, 엔진의 크기가 큰 자동차들일수록 연비가 안 좋구나. 그 다음에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들은 작은 자동차들은 편차가 좀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연비들이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선점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알 수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선점도 그래프 종류들을 그려봤습니다. 그려봤고, 자, 그다음 저희 어제 과제 드렸던 거를 해볼게요. 어제 과제를 드렸던 거는 이제 뭐냐면 선점도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였어요. 그죠? 선점도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였었는데 우리가 연비와 배기량은 그려봤으니까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연비와 실린더 개수, 연비와 마력, 연비와
무게, 그리고 연비와 가속도 이 네 가지를 산점도로 한꺼번에 그려보자라고 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연도나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서 혹시 모르지만 따로 또 분석을 해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린더, 마력, 자동차 무게, 그 다음에 그리고 가속도 요 네 가지를 스캐터 플러스로 그려보자. 그래서 그 서브 플러스를 먼저 만들자였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2 곱하기 2 모양의 서브 플러트를 생성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figure x 이렇게 하시면 되고 plt 서브 플러츠라고 하시면 되죠. 자, 여기에는 아규먼트가 and rows, 로우 몇 개로 할 거예요? 2개로 할 거고, and column, colors, 컬럼도 2개로 할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서 plt.show를 해보시면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4개가 나오고 조금 좀 작아 보이죠? 그렇죠? 네, 조금 작아 보이면 여기 서브 플러트를 만들 때 피겨의 크기를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피겨 사이즈를 변경하실 수가 있으신데 요거를 이렇게 한번 늘려볼까요? 네, 이렇게 늘리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죠? 가로 길이를 조금만 더 늘려볼까요? 이렇게. 이 정도면 그 4개의 산점도를 표시하기에 뭐 적당할 것 같죠. 그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체 피겨의 사이즈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피겨 안에 서브 플러스 행에 몇 개를 배치를 하고 컬럼에 몇 개를 배치를 할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때 엑시스는 2차원 배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차원 배열.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인덱스 0번, 그 다음에 여기가 인덱스 1번,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인덱스 0번, 여기가 인덱스 1번이에요. 그쵸? 그래서 00, 01, 10, 11 이렇게 되는 거죠. 인덱스가. 여기는 인덱스가 0,0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인덱스가 0, 로우의 인덱스가 0, 컬럼의 인덱스가 1. 여기는 로우의 인덱스가 1, 컬럼의 인덱스가 0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로우 인덱스 1, 컬럼 인덱스 1 이렇게 인덱스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산점도를 하나씩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각 서브 플롯의 산점도 그래프들을 산점도를 그려보시면 되는 거예요. 산점도를 그려보시고 그리고 그래프를 보여주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본 스캐터 플롯 이용하시면 되죠. X축의 변수들만 바뀌면 돼요. 그죠? X축 변수들만 바뀌면 되고요. 아까 순서가 실린더스, Y축은 이 모든 그 산점도에서 Y축은 전부 다 MPG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다 똑같을 거예요. 여기는 다 Y축과 데이터 프레임은 다 똑같고요. Y축과 데이터 프레임은 다 똑같고 X축만 뭐 실린더냐, 홀스파워냐, 웨이트냐, 그 다음에 뭐였죠? 액셀러레이션이냐 이런 것들만 달라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위치를 지정할 때가 엑시스 축이라고 하는 걸 지정하시면 되는데 인덱스 몇 번? 0,0에다 그리시면 돼요. 자, 일단 요것만 볼까요? 요것만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나오죠. X 좌표가 실린더가 됐고요. Y 좌표는 MPG. 그리고 위치는 0,0에다가 그렸어요. 자, 이런 모습이고요. 야, 요것만 일단 먼저 보면 실린더라고 하는 변수는 정수들을 저장하는 변수였었죠. 정수들을 저장하는 변수였었지만 그게
연속 변수다, 카테고리 변수다. 숫자 맞습니다. 네. 숫자들이지만 정수들이지만 연속된 정수라고 보기보다는 일정한 몇 개의 카테고리만 갖는 카테고리 변수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린더 개수가 제한적이에요. 3개, 4개, 5개, 6개, 7개는 없어요. 아예 그 8개. 제가 실린더 개수는 보통 짝수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점들이 찍힌 개수를 보시면 4기통 자동차, 6기통 자동차, 8기통 자동차들이 개수가 좀 많고요. 홀수계로 그 실린더가 있는 실린더 3개, 실린더 5개, 3기통, 5기통 이런 자동차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편차가 크네요. 그죠? 4기통 자동차는 최소값에서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6기통 자동차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8기통 자동차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예. 편차가 좀 크기는 큰데 대략적인 경향은 중앙값들을 놓고 보면 그죠? 가운데 있는 중앙값이 아마 요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중앙값 이렇게 보고 중앙값 이렇게 보면 그 실린더 개수가 커질수록 연비가 조금 작아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실린더가 많다란 얘기는 그만큼 엔진이 크다란 얘기고, 엔진이 크다란 얘기는 자동차가 큰 자동차란 얘기고, 그러면 아무래도 연비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근데 실린더만 놓고는 다른 영향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모습을 대략적인 거는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추측이 되는 거 추측. 최대값만 보셔도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을 보더라도 그 작아지는 경향이 있기는 있어요. 네.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나머지는 복부터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마력이 있었나요? 홀스 파워. 마력이 있었고 인덱스 1번에다 써보면 되겠죠. 네. 자, 요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요 그래프. 인덱스 0,1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이란 뜻이고요. X좌표가 홀스파워가 됐습니다. 홀스파워가 됐고, 그러니까 가벼운 자동차, 힘이 적은 자동차, 힘이 큰 자동차. 힘이 크면 아무래도 연료를 더 많이 사용을 하겠죠. 힘이 작으면 좀 연료를 좀 적게 사용을 할 거예요. 대략적인 경향이 반비례하는 경향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배기량하고 많이 비슷하죠. 요 그래프는 마력과 연비의 그래프는 그 배기량과 연비의 그래프랑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또 우리가 안 했었던 게 자동차 무게가 있었죠. 무게. 이거는 1,0에다가 넣으면 되겠네요. 1,0에다가 그려볼게요. 자, 자동차의 무게가 1,500에서 5,000까지 있고요. 아마 그램은 아닐 거고 킬로그램이겠죠. 아마도. 파운드일 수도 있겠네요. 미국이니까 파운드 단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여기서도 보시면 가벼운 자동차, 그 다음에 무거운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벼운 자동차들은 아무래도 연비가 좋고요. 무거운 자동차들은 연비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비슷하죠. 비슷하긴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뭐였죠? 액셀러레이션이었나요? 액셀러레이션. 이거는 위치를 1,1에다가 그리면 되겠죠. 1,1에다가. 네. 자, 마지막 그래프는
위치 1,1에다 그렸고요. 가속도와 그리고 연비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어떤 경향성이 보이나요? 어떤 경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죠? 네. 증가하는 그래프라고 보기에도 좀 그렇고요. 이렇게 가속도가 이렇게 퍼져 있는데 연비도 퍼져 있죠. 가속도가 이런 범위에서 연비도 이런 범위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속도하고 연비는 큰 차이는 없겠구나. 큰 상관관계는 없어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연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라기보다는 어떤 그 뭐 엔진의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스포츠카냐 뭐 아니면 일반적인 자동차냐 도시명 자동차냐 뭐 트럭이냐 뭐 승용차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가속도가 조금 달라지는 거고 연비랑은 그렇게 어떤 특별한 상관관계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산전도들을 같이 그려보면 대략적인 어떤 그 상관관계,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 경향성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그 다음에 또 뭐였나요? 그 다음은 실린더별 MPG의 평균 계산해보자. 평균이죠, 평균. 숫자를 먼저 찾아볼까요? 숫자를. 숫자 먼저 찾아볼게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까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실린더가 이게 실린더가 3개, 4개, 5개, 6개, 8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의 평균이 얼마냐? 평균 대충 한 요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4개짜리 평균 얼마냐? 그 다음에 5개짜리 평균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6개짜리 평균 얼마냐? 그 다음에 8개짜리 평균 얼마냐? 그러니까 평균 값들 이렇게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거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숫자로 먼저 찾아볼까요? MPG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하면 돼요? 뭐뭐별이라는 얘기, 뭐뭐별 이렇게 하면 그룹 바이 맞습니다. 그룹 바이. 뭘로 묶어? 하나로만 여기서 그룹은 하나만 있죠. 하나만 묶어보는 거죠. 무엇으로? 실린더즈 그죠? 자, 이렇게 그룹을 묶어주면 여기에 그룹을 묶은 다음에 거기에서 무엇을 찾자? MPG를 찾자. 그리고 무엇을 계산하자? 평균을 계산하자. 이거죠. 실린더 개수가 3개, 4개, 5개, 6개, 7개는 없었고 8개. 평균이 20.5, 29.2, 27.3, 19.9, 14.9라고 하는 거죠. 코드 이해되시죠? 저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예요. 저거 그래프로 그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슨 그래프?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죠? X축은 무엇으로 놓으면 돼요? X축은. 얘가 실린더 개수가 X축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실린더스. 그다음에 Y축은요? Y축은 여기 있는 숫자들이 Y축이 되면 되겠죠. 그게 뭐예요? 연비. 데이터 프레임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은 MPG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문장하고요. 여기 있는 안에 있는 파라미터들 보세요. MPG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 실린더. 무슨 컬럼? MPG 컬럼. 무엇을 계산한다? 평균 계산한다. 그게 아규먼트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평균 계산한다는 뭐죠? 평균 계산한다는 에스티메이터.
여기에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numpy 점 min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생략해도 된다? 안 된다? 생략해도 된다죠. 왜 생략해도 돼요? 에스티메이터의 기본값이 이미 numpy 점 min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생략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만 보여주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 숫자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20, 29, 27, 19, 14 이렇게 되죠. 네, 이런 모습들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C번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매트플러릿만 가지고도 그릴 수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려면은 조금 전처리를 좀 거쳐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처리 하시는 것보다는 그룹 바이만 잘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바플럿이 한꺼번에 그려준다. 그리고 파라미터들을 보면 여기 있는 게 그룹 바이 연산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MPG 데이터 프레임, MPG 데이터 프레임, 실린더별로 묶어서 X축 실린더별로 묶어서 MPG라고 하는 컬럼에 평균을 계산한다. 그렇죠? 그 그래프 종류 안에 아규먼트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은 뭐였었나요? 그다음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실린더별 박스 플럿 그려보자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실린더별 MPG의 박스 플럿을 그려보자라고 했었죠. 그렇죠? 네. 자, 이것 그냥 바로 하면 돼요. C번 그래프 종류만 박스 플럿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똑같아요. X축은 cylinders, 그 다음에 Y축은 MPG,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MPG. 그쵸. 박스 플러시니까 더 이상 없죠. 이렇게만 하시면 되죠. plt.show. 네. 분산 편차를 보는 거예요. 편차를 보고 그 다음에 이상치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거를 보는 거고요. 실린더 개수가 4개짜리는 그 50%의 데이터가 이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박스 안에 들어있어서 이 길이의 1.5배로 울타리를 그려주면 울타리가 이렇게 되고요. 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아웃라이어가 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실린더 4개짜리 사기통 자동차들 중에서도 아주 예외적으로 연비가 좋은 자동차들이 있다. 한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5개짜리, 뭐 여기 3개나 5개짜리는 일단 샘플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고 6개짜리는 전체 50%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6개짜리 중에서 6기통 자동차들 중에서 50%의 데이터는 이 박스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박스 크기의 1.5배인 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아웃라이어들이 여기서는 꽤 많이 존재를 하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6기통 자동차들 중에서 연비가 유난히 좋은, 특별히 좋은 그런 아웃라이어들이 많다. 4기통보다 6기통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실린더 8개짜리 8기통 자동차들은 이 박스 안에 몰려 있고요. 박스 크기의 1.5배를 넘어서는 좋은 연비들을 갖는
자동차들이 여기도 존재하죠. 그래서 그 소형 자동차들은 편차가 많이 커요. 편차가 많이 크고 대형 자동차는 편차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소형 자동차들은 연비가 좋기는 하나 연비가 나쁜 자동차와 연비가 좋은 자동차 사이의 편차가 크고 대형 자동차들은 전체적으로 연비가 안 좋긴 하지만 연비가 안 좋은 자동차와 연비가 좋은 자동차 사이의 편차가 적은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십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했군요. 이번에는 자동차 생산 지역이죠. 자동차 생산 지역별 그 다음에 실린더를 하나를 더 넣었죠. 실린더별 MPG. 네. 두 개를 같이 복사를 좀 할게요. 네. 네. 첫 번째 요거를 먼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연도별, 실린더별 연비에 박스 플롯을 해보자. 그렇죠? 자, 숫자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박스 플롯이니까 이거는 숫자를 찾을 필요가 없네요. 박스 플롯이니까 숫자를 찾을 필요가 없고 X축, Y축은 당연히 연비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X축과 Y축을 무엇으로 설정을 할 거냐. 일단 얘가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은 그래프의 X축은 어떤 변수를 사용을 하고 그래프의 Y축은 어떤 변수를 사용할 거냐. 근데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거는 박스 플롯이고 연비에 대한 박스 플롯이니까 당연히 그 Y축이 연비가 되는 건 당연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그려볼까 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 지역을 X축으로 놓을 수도 있을 거고요. USA, 유럽, 저펜 이런 식으로 지역을 X축으로 놓고 연비의 박스 플롯을 그려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위쪽처럼 실린더의 개수들 그죠? 실린더 개수가 4개짜리, 6개짜리, 8개짜리 이렇게 실린더의 개수를 X축으로 놓고 연비를 그려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얘는 어떻게 할까? 얘는 어떻게 하셨어요? 색깔로 하셨어요? 아니면 카테고리를 나눴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다양한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한 두 가지 정도를 그려보고 어떤 게 보기가 좋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우선 그려야 될 그 그래프의 종류가 박스 플롯이니까 박스 플롯 이렇게 하시면 되고 X축을 실린더로 할게요. 실린더스. 네, 여기 실린더스. 다 오타가 있었군요, 지금. 실린더스. 자, X축을 실린더로 놓고요. 그럼 Y축은 MPG로 놓고 데이터 프레임 있어야 되고 MPG라고 하는 컬럼이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 실린더스를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룹핑을 할 수 있는 변수들을 찾아보면 그룹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휴라든가, 그죠? 휴라든가 뭐 컬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휴. 이거를 만약에 오리진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요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요런 그래프가. 자, 이거 뭐냐면 좀 보기가 좀 그렇긴 한데 여기가 실린더 3개짜리, 여기까지가 실린더 4개짜리, 실린더 5개짜리가 여기인가요? 네. 실린더 6개짜리, 그리고 실린더 8개짜리. 근데 구별이 잘 안 되죠. 네, 어디까지가 실린더 5개짜리고 어디까지가 실린더 6개짜리고 어디까지가 실린더 8개짜리, 이런 게 잘 구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 뭔가가 드러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아예 이 오리진이라고 하는 것을 카테고리로 해버리면 어떨까?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무슨 얘기냐면 시본 라이브러리에는 카테고리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카테고리 플롯. 그리고 X축하고 Y축은 이쪽이랑 똑같이 X축은 실린더로 하겠다. Y축은 연비로 하겠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MPG다. 여기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서브 플롯들이 로우가 있을 거고 컬럼이 있겠죠. 로우와 컬럼이 있을 텐데 컬럼을 서브 플롯의 컬럼이죠. 서브 플롯의 컬럼을 오리진으로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여기서는 그 뭐예요? 그래프의 종류, 카인드, 종류죠. 그래프의 종류를 주셔야 돼요. 박스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조금 더 보기가 좋지 않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서브 플롯만 보면 여기는 미국 자동차들 하고 들어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서브 플롯을 보면 여기는 일본 자동차들 하고 보여지는 거고, 마지막 그 서브 플롯을 보면 유럽 자동차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미국 자동차는 4기통, 6기통, 8기통만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자동차는 3기통, 4기통, 6기통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자동차는 4, 5, 6기통 자동차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8기통 자동차는 미국에만 있고, 그 다음에 6기통은 모든 지역에 다 있네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게 6기통인 것 같죠. 6기통과 4기통. 그죠? 6기통과 4기통은 모든 지역에 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같은 색깔별로만 지역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4기통이다. 그러면 미국의 4기통, 일본의 4기통, 그 다음에 유럽의 4기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똑같은 4기통 자동차들은 유럽은 편차가 되게 심하네요. 그죠?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편차가 좀 심하고요. 네. 일본도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편차가 유럽보다는 좀 덜한 것 같긴 하지만 편차가 좀 심하네요. 미국은 그래도 조금 편차가 좀 덜 한 것처럼 보이고요. 뭐 이렇게 그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지만 카테고리 플롯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카테고리는 얘와 얘는 바꿀 수가 있어요. 실린더를 컬럼으로 갖다 놓고 오리진을 X축으로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예, 뭐 그거는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죠. 네, 그런 것들은.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죠. 어제 과제 드렸던 거의 마지막 문제인데 그 지역별 그리고 실린더 개수별 연비의 평균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숫자부터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부터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룹을 묶어주셔야죠. 그룹을 묶어주는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뭐뭐별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그룹을 묶어주는 조건 by를 리스트로 넘기셔야 돼요. 오리진 지역별로 묶어야 되고요. 그다음 실린더 별 이렇게 묶어야 돼요. 이렇게 묶어서 무슨 컬럼을 찾아보자. mpg라고 하는 연비라고 하는 컬럼을 찾아보자. 그리고 여기에 무엇을 계산하자? 평균을 계산하자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보시면 유럽, 일본, 그 다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세 개의 지역이 있고요. 세 개의 지역이 있고 그 각각의 지역 안에서 실린더 개수를 보면 유럽은 4개, 5개, 6개, 일본은 3개, 4개, 6개, 그 다음에 미국은 실린더가 4개, 6개, 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는 부분은 요 숫자들이 막대로 표시가 되면 될 거고요. 평균 막대로 표시가 되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x축과 y축, y축은 당연히 mpg일 거고요. y축은 mpg일 거고, x축을 실린더로 할 거냐, 오리진으로 할 거냐를 결정을 해주시면 다른 거 하나는 카테고리, 서브 플러스로 하시면 되겠죠. 저는 위쪽하고 똑같이 오리진을 그 카테고리로 할 거고요. 실린더를 X축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MPG를 Y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카테고리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X축은 실린더 개수, 그 다음에 Y축은 MPG, 데이터 프레임은 MPG, 그리고 그 카테고리의 컬럼을 오리진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그래프의 종류는 막대 그래프로 할 거고, 여기도 뭐가 있을까요? 여기도 보시면 에스티메이터가 있지 않나요? 여기도 에스티메이터가 있죠. 우리는 무엇을 계산한 거예요? 미인을 계산을 한 거죠. 이렇게. 네. 자, 근데 에스티메이터 기본값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볼까요? 카테고리 플롯에서 나와라. 네. 카테고리 플롯에서 에스티메이터 기본값 좀 볼게요. 에스티메이터 기본값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평균 계산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막대 그래프의 평균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어요. 막대라고 하면 여기 평균 계산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략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보여주겠다라고만 하시면 되는 거죠. 위쪽에 있는 숫자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USA, 여기가 USA니까 USA부터 볼게요. 숫자들을 보시면 27, 19, 14. 여기가 27, 여기가 19, 그다음에 여기가 14.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29, 27, 그죠? 27. 그다음에 여기는 19. 그다음에 여기는 14.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펜 볼까요? 저펜을 보시면 막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 31, 23 이렇게 되어 있죠. 20, 31,
23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다음에 유럽은 28, 27, 20. 유럽은 28, 27 거의 그다음에 20 이렇게 되죠. 그다음 밑에 있는 것들 여기 숫자들을 보시면 숫자들 미국은 4, 6, 8이에요. 그죠? 미국 4, 6, 8. 그죠? 그다음에 일본은 3, 4, 6. 3, 4, 6. 그다음에 유럽은 4, 5, 6. 유럽은 4, 5, 6. 맞죠? 네, 그래프가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잘 되시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시간이 조금 남긴 했지만 이번 시간은 여기서